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한 사람 중용이라는 것은 바로 성이 불가지처가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묘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까? 중용은 그런 얘기예요. 신묘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까? 중용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주자와 왈, 요 대학 리아에 유여 전왕불망은 변시 독공이 천하평저사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 신묘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학에서는 그 신묘한 부분을 뭐 말할 수 없고 막 황홀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대학에서도 봐라. 대학 리에 아니 대학 속에도 어떤 말이 있냐? 있다. 예를 들면 전왕불망이라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 전왕이라는 건 이제 문왕, 무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왕, 무왕 또는 탕왕 이런 사람을 너무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 이런 말이 대학에도 있는데 이거는 뭘 주로 얘기하는 거냐? 독공이 천하평, 독실하게 공손해서 천하가 화평해지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 성인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일은 뭐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막 이렇게 신비한 거로만 이렇게 여기질 않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죠. 성학은 배울 수 있는 거다. 이게 불교나 도교와 유교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것은 신묘한 경지 얘기한 건 맞아. 근데 그 신묘한 경지라는 게 말할 수 없고 막 이런 거로만 이해하면 안 돼.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어. 뭐를 통해서 도달해? 경을 통해서, 독공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유학의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쌍봉여시월 대학은 시설학이요 중용은 시설도리니 회득 대학 투철이면 즉 학불차요 리회득 중용 투철이면 즉 도불차니라. 쌍봉요시가 말하기를 대학은 학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중용은 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학을 투철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학문이 잘못되지 않는다. 중용을 투철하게 이해하게 되면 도가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과 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 학은 뭐냐? 학도예요, 학도. 뭐를 배우냐? 배우는 대상이 도예요. 그러니까 중용은 도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 진리 자체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대학은 학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학의 대상이 뭐야? 도야.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바로 체득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학을 통해서 가야 이게 도를 직접 체득할 수가 있지. 학을 통해서 도를 공부에 들어가야지 직접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학문의 징검다리를 통해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잘못되면 불차 학문이 잘못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학문이 잘못되면 학차 이거는 도를 체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학을 제대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학은 도가 아니니까. 학을 통해서 도를 배우는 건데, 자기소개 체득하는 건데, 체득한 진리가 이게 잘못된 거일 수 있습니다. 학문이 잘못돼도 안 되고, 도가 잘못돼도 안 돼요. 그런데 도는 어떤 거죠?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그걸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그냥 알아버려 그걸. 근데 우리 중인들은 혼이지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거를 알게 된 원래 우리한테 부여됐다는 걸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 얘기 중요해서는 도 얘기하고 도가 막 어려워 알기가 쉽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뭘 까먹냐? 도는 원래 우리한테 부여됐다는 걸 자꾸만 또 까먹어. 이렇게. 막 어려운 거로만 막 생각해. 우리 김영호 선생님 그때 그 중용 강의하실 때 이렇게 봤더니 인을 막 이거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거까지 좀 끝내죠. 동양허시왈 중용대학 이서는 규모 부동하니 대학은 강목이 상유하고 경전이 명정하여 유가 심구언이와 중용은 찬도지극하여 유취천언자하고 유취성인언자하고 유취학자언자하며 광대정미하고 개합변화하여 고하견포하고 거세필결하 고로 우불이 궁군이라. 동양허씨가 말하기를 대학과 중요 이 두 책은 규모가 같지 않다. 대학은 그 강과 목, 강과 목이란 삼강령, 팔조목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상유 서로 쫙 얽혀져 있어요. 그리고 경과 전, 경은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신 게 경이고 그 이후에 증자가 이제 첨부하신 말씀을 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명정하여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유가심구 오히려 찾아 구할 수 있거니와 중용은 도에 지극한 것을 참여한 도에 지극한 상태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걸 체득한 사람의 그 느낌들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도의 지극함을 찬미한 거야. 그래서 취천 언자 취 뭐뭐 하면 어디에 나아가 이런 뜻이에요. 많이 쓰이는 용법이에요. 하늘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들이 있고 유치 성인 언자 성인에 나아가서 말한 게 있고 유치 학자 언자 학자에 나아가서 학자의 입장에서 성인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광대 정리하고 넓기는 막 우주 자연을 다 포괄하고 포괄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리한 건 또 지극히 정리해. 개합이라 개는 10개, 합은 다들 합. 열고 닫는 거. 개합이라는 게 사실은 주역에서 뭐예요? 음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음향이 변화. 고하 겸포, 높고 낮은 것을 다 포함해. 대표적인 게 연비려천 어야구연 이런 얘기하죠. 언기상하찰야 이런 얘기하죠. 솔개가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는데 이게 똑같은 도가 다 발바디 하고 있는 거야. 거세 필고 큰 거하고 세밀한 거를 다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책은 쉽게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책을 읽으려면은 대학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우리 독중용법 앞에서 얘기했죠. 노노맹자 충분히 읽고 그러면은 어떻다? 중용의 반은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서 하나의 진리의 체계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까지 다 읽고서도 나는 도가 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대학부터 읽어야 돼요. 이 감을 잡아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